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시어머니와 사위가 남의 시선을 피해 고요한 밤에 하나가 되는 음악의 비밀. 감정의 울림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동안 순진한 딸은 자신의 불안감과 의심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이 가족 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과 드라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음악의 구원의 힘으로 가득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50세 여성 수지는 피아노에서 연주되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듣는데 익숙했습니다. 딸 하나가 일본의 재능 있는 음악가 다카시와 결혼했을 때 가족은 완벽한 균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수지는 그녀의 영원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방을 지나갈 때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코드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반쯤 열린 문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타카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그의 시어머니이자 존경받는 피아니스트 유키가 바이올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악은 강물처럼 흐르고 강렬하고 감성적이며 단순한 연습이 아닌 듯한 하모니를 자랑합니다. 수지는 가만히 서서 둘 사이의 편안함과 유대감에 감탄했다. 유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하나가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처럼 연주되는 밤의 피아노 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의문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언제부터 모였나요? 그 멜로디를 통해 어떤 이야기가 전달됐나요? 음악은 단순한 연주 행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이 공유한 감정과 추억의 반영이었습니다. 매혹적인 조화에 둘러싸인 바로 이 순간, 수지는 일상의 커튼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작은 비밀이 가족 전체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의 세레나데를 발견한 수지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사위와 시어머니는 하나에게 또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충동적으로 그녀는 타카시와 유키 사이에 형성된 이러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수지는 다카시에게 미묘한 질문을 했다. 당신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다시 만났나요? 그녀는 음악에 대해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떻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타케시의 눈이 빛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키와 처음 연주했을 때 함께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 쉬웠고 음악이 인생에서 느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만지는 행위는 치유의 의식이자 영혼을 달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 수지는 그들에게 음악은 단지 재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고 말을 초월한 대화였고 종종 말하지 않은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는 타카시와 유키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따뜻한 불신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언급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괴로워했지만 시어머니와 사위 사이의 음악적 비밀인 새로운 친밀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망은 강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 전에 그녀는 이 유대의 깊이를 이해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몇 주 후에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 타카시 사이의 음악에 대한 대화는 점점 더 팽팽해졌고 수지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고요한 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공유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함께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소규모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가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뮤지컬 재결합 아이디어를 알리자 모두의 놀란 표정이 눈길을 끌었다. 다카시는 열성적인 반면 하나는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다.
방에서 화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공기 중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다카시가 다시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니 유대감과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는 나무에 나뭇잎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잠시 멈칫한 타카시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하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나야, 우리가 만드는 음악은 단순히 음표를 연주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 간단한 말은 그녀의 딸도 이 전통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모을 기회를 느낀 유키는 자신과 고인이 된 남편에게 항상 특별했던 노래, 즉 가족 전통의 음표가 포함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머뭇거렸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타카시 사이에 형성되고 있던 관계가 배신 행위가 아니라 음악과 가족을 통한 삶의 축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음악을 향해 발전하기 시작한 연결고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가족 역학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쿠알 같은 그림자가 대기 위에 맴돌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유키가 수진과 맞서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어두운 날이 찾아왔다. 해가 질 때 두 사람은 현관에 앉았고 주황색 빛은 그들의 불확실성을 반영했습니다. 수진아, 유키는 목소리가 떨리며 시작했다. 타카시와 나의 음악은 남편을 잃은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가족에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하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수지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음악적 유대감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하나와의 관계는 더욱 차가워졌다. 드러난 것의 무게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과 이득의 풍경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세 사람 사이에 열린 대화, 판단이나 불안감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대화, 즉 진정한 감정의 콘서트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기대는 광범위하고 초기였으며 사랑과 음악이 열린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삶의 멜로디와 얽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화음이 계속해서 방에 울려 퍼지자 타카시와 유키의 유대감은 음표 하나하나가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감탄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어머니와 사위가 음악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렬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그들 사이의 속삭이는 대화, 리허설 동안 함께 나누는 웃음, 아는 눈빛은 단지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정적 연결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수지는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거실의 단순한 가구였던 피아노는 이제 그의 집에서 뛰는 심장이 되어 기쁨과 감동의 순간으로 진동했습니다. 유키는 터케시에게 일종의 멘토가 되어 작곡의 복잡성을 안내하고 코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는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이 수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족 관계의 전형적인 한계를 무시하는 것은 두 사람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사운드 트랙처럼 보였습니다. 멜로디의 음표는 끊임없는 속삭임이 되었고 상대방의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라는 초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위의 관계보다 이것은 인간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 폭풍우가 닥칠 때 피난처를 찾는 것, 사랑과 이해가 얽혀있는 명확한 윤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유대감을 고민하면서 수지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점할 필요 없이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공유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오해가 가족 테피스트리에 더 얽히기 전에 마음의 이러한 새로운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놀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타카시와 유키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되는 모든 음표에서 친밀하면서도 드러나는 그 만남에서 수지는 두 사람이 짊어진 과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키는 음악을 사랑하고 꿈을 믿도록 가르쳐준 음악가인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기억할 때 유키의 눈에 반짝이는 것은 사랑과 그리움이 점선으로 된 전구 같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음악이었습니다라고 유키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이를 하면 그 행복한 순간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동시에 상실의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카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뒤 피아노의 음표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상처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예술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유키와 함께 놀면서 상실의 아픔과 추억의 아름다움 속에서 소속감을 찾았다. 음악은 그들의 영혼이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 되었고 말을 하지 않고도 그들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연결이 단순히 연주된 음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를 공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렸던 이야기들이 멜로디와 얽혀 이해와 공감의 새로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따라서 단순한 오락처럼 보였던 음악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었고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각각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각각의 멜로디는 서로 다른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리허설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감정적 변화를 위한 지렛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시와 유키는 말을 뛰어넘는 독특한 음악적 언어, 즉 의사소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음악이야말로 사랑의 언어이고 자신이 느낀 것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다카시가 항상 좋아했던 노래를 연습하던 중 타카시는 멈춰서 유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피아노 앞에 서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통과 기쁨이 같은 선율 속에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다. 그 말을 들은 유키는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상실감을 다짐하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축하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통해서였습니다. 수지는 둘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유효한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둘 다 그들의 작곡에서 감정의 희생을 발견했고 그들 주변의 변화의 빛이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과 연민이 반영된 그들의 하모니는 마치 고대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각 동작은 결코 방송에 나오지 않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 음악, 용서하는 능력이 하나가 되는 삶의 새로운 장을 기꺼이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지는 희망을 느꼈다. 결국 음악은 서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단결시키고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부터 이 새로운 유대가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미꽃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카시와 유키 사이의 유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적 연결을 수용하는 것과 더 깊은 감정을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취약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황의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투명성이야말로 미래의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순진해 보이던 길이 도로로 변하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에게 위험한 감정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비록 향유일지라도 진실을 숨기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중한 전략을 통해 하나를 자신의 음악 모임에 초대하기로 결정하고 솔직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테스트 중인 내용을 다루고 감정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화는 고조되었고 공개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조차 엄청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역학은 변화하고 있었고 대기에는 불확실성이 맴돌았습니다. 터케시는 딜레머에 빠졌습니다. 유키와의 음악적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조화를 보존하고 싶고 수지는 딸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구조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압박 속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조화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젊은 여성의 판단에 자신의 삶과 감정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성장합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타카시 사이의 만남이 빈번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토록 황홀해 보였던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집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음악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에게 있어서 가금표는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고 한때 화합의 순간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배신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불신의 그림자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이 그녀 없이도 특별한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음악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었지만 배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타카시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차갑고 거리를 두며 그의 야간 활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대답을 할 때마다 의심은 커졌고 이전에 두 사람의 관계에 존재했던 조화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불안감은 그녀를 취약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 갈등은 다카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자신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삶에서 안전한 공간을 잃은 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그녀는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지는 음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수진과 유키, 타카시가 함께 모여 노는 밤은 점점 잦아졌지만 집안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화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을 때 하나는 종종 자신의 방에 고립되어 질투와 불신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사위가 음악 세션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와 가족의 유대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랜 친구인 메이도 하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메이는 카페에서 심심한 대화를 나누며 내가 타카시와 그의 어머니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나는 감동에 가득 찬 목소리로 즉각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 될 수 있지?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보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어. 하나와 메이의 우정은 항상 피난처였지만 이제 그녀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다카시와 자신 사이의 대화가 더욱 씁쓸해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압력이 등장했습니다. 음악은 타카시와 유키를 하나로 묶는 언어였지만 하나에게는 부담이기도 했다. 여러 차례 그녀는 그가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는 음악이 독점의 한 형태가 되었다는 신호이며 그녀를 이러한 친밀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이 전쟁터로 변해가는 것을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다. 어느 날 밤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하나는 고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말이 가시처럼 튀어나와 치유되기보다 상처가 컸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 긴장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더욱 기계화되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안식처였던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타카시와 유키의 음악적 유대감은 마치 다른 세계로 뛰어들듯 점점 더 흘러가고 하나는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일과 친구들과의 외출 등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고통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격려적인 만남 이후 하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더 이상 가족과 헤어질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난히 조용한 밤, 집이 평온한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 하나는 어머니와 타카시와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고도 없이 피아노 소리에 그녀가 알기도 전에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본 광경은 그녀를 말문이 막혔습니다. 타카시와 유키는 마치 멜로디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처럼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녀의 한 부분은 합류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부분은 거절을 두려워하여 주저했습니다. 그때 타카시가 하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 표정은 순수한 기쁨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어서, 하나. 너도 이 일의 일부야. 타카시의 친절한 제안은 하나에게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음악은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의심이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가족들 사이의 화합을 목격한 밤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결의의 불꽃이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모든 오해와 긴장을 풀기 위해 결정적인 회의를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저했지만 결심한 그녀는 수진과 타카시를 초대하여 공개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주저없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이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어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하나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너희 둘이 매일 밤 함께 놀다 보니 소외감과 혼란스러움이 느껴진다. 늘 사랑했던 가족의 한 조각을 잃은 기분이다.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심은 타카시와 수진을 불안한 눈빛으로 교환하게 만들었지만 하나의 용기는 대화로의 초대였다. 미묘한 상황을 이해한 터케시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음악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 소통의 한 형태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소외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터케시의 제안은 해너의 머리에 안도감과 두려움이 혼합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통합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느꼈다. 수지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하나야, 우리는 너의 고뇌를 들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공유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대화를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두려움과 불안, 희망을 나누는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둘 사이의 분리가 아닌 치유와 화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가 마침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입에서 나올 말을 정리하려다 생각이 복잡해졌다. 피아노는 켜져 있었고 건반은 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거대한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이 단지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잊혀지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카시와 수지는 그녀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그들의 얼굴 표정에는 그녀가 느낀 고통이 반영되어 있었다. 엄마, 당신과 타카시는 훌륭한 인연을 갖고 있지만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음악이 단지 너와 나 사이의 공간,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고 말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나의 감정적인 말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의 말은 진실하고 연약함과 강인함이 뒤섞여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타카시는 즉각 개입하려 했으나 하나가 끼어들었다. 내 말을 들어야 해요. 저는 늘 음악을 사랑했고 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만 남은 것 같아요. 나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 음악 세계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의 진심을 들은 수진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한때 그들 사이의 다리처럼 보였던 음악이 이제는 심연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관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나를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관건이었다. 하나가 말을 하는 동안 무언의 말이 허공에 떠돌며 모두가 표현하기를 주저했던 진실을 밝혀주었다. 타카시는 자신이 맡은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결코 아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치유와 화합을 위한 노래의 의도가 불필요한 고통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하나를 바라보던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수진의 표정이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하나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 음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우리를 분열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타카시와 내가 경험한 것은 우리 자신의 고통에서 탄생한 표현이지만 당신도 이 교향곡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의 말은 마치 향유 같았지만 하나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음악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취약성은 터케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일깨웠고 음악적 연결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족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하나야, 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음악은 우리 모두에게 힐링의 공간이었지만 꼭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혼이고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조화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동으로 가득 찬 이 말이 하나의 마음에 울려 퍼졌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말은 그들의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나에게 있어 이 대화는 사랑의 멜로디에서 진화할 수 있는 더 깊은 이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긴장이 풀리자 하나, 타카시, 수지는 지시되고 느낀 모든 것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함께 노래를 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 분열시킬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그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치유의 표현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하나의 손이 머뭇거렸고 타카시는 그녀의 곁에서 힘을 줬다. 첫 번째 음표는 약간의 의심을 품고 나왔지만 각각의 음표가 멜로디에 항복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음의 변동은 모두가 원하는 통일성을 반영했습니다. 이 노래는 다시 형성되는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가져오는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은 그들을 가두어 두었던 불안의 사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분위기에 스며드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상처, 불안감, 기쁨이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진솔한 멜로디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렸고 음표가 공중에서 춤을 추자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노래는 형제에 대한 부르심, 위협받은 유대를 재건하기 위한 도움 요청이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와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감동적인 포옹을 나누었고 배경의 수지는 피아노의 가벼운 터치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키는 사운드 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음표는 그녀의 감정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노래가 점점 더 커지자 방은 조용해졌다. 방금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음악 리허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고 이전에는 취약했던 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하나는 의심과 불안감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추자마자 마치 새로운 분위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희망과 재생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두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환영의 공간에서 일어난 것은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고통과 불안감은 사라지기 직전이었고 이전에 느꼈던 결합과 기쁨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나는 감동적인 미소를 지으며 음악은 멋진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부채질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사와 음악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그들이 가족으로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사람의 관계가 꽃피우기 시작한 방법이며 공유된 뉘앙스, 두려움, 욕망, 사랑을 받아들이는 조화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시와 수지는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폭로 계획이 이제는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음을 이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음악은 반성과 이해를 통해 그들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사랑, 즉 완전히 진정성 있고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가족 관계의 서사를 다시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의 이야기는 음악과 사랑이 항상 공유된 여정에서 가장 큰 동맹자가 될 것입니다.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대화가 진정한 감정의 콘서트가 된 그날 밤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 다카시, 유피는 음악이 단결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숨겨져 있던 내부 갈등과 편견을 드러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각자는 자신의 삶과 관계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지는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얼마나 빨리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녀는 가족 관계를 보호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크기 조정으로 인해 그녀는 해너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딸일 뿐만 아니라 꿈과 불안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성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타카시와 유피는 차례로 수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각각의 리허설은 각자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내성적인 음악가였던 타카시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음악이 어떻게 그의 조상들과 항상 강한 유대 관계가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기반이었던 음악은 이해와 성장의 길로 진화했습니다. 각각의 음악적 만남이 끝날 때마다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조금 더 가볍게 떠났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이해는 음악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사랑과 고통, 극복을 집단적으로 축하하는 삶의 새로운 단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덮고 있던 오랜 긴장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화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뮤지컬 모임에는 처음에는 꺼렸지만 멜로디와 그 뒤에 숨은 의도에 매료된 하나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향곡 창작의 대가인 세 사람이 합류해 독특한 사중주단을 결성했다. 울리는 각 화음마다 감정이 마법의 춤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이 단순한 표현의 한 형태가 아니라 과거의 오해를 극복하고 서로를 하나로 묶는 유대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작곡을 함께 연습하며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래 하나하나가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전에는 불신의 현장이었던 집은 이제 기쁨과 인간의 따뜻함이 가득한 환영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타카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유피는 바이올린을 꺼냈고 하나는 박수를 치며 약간의 비트를 추가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면서 가족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새로운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 새로운 조화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며 어려움 후에도 유대를 다시 쌓고 사랑과 음악이 풍부한 삶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그들이 발전시킨 연결은 삶의 다른 측면으로 확장되어 각자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탄생한 것은 멜로디뿐 아니라 사랑, 신뢰, 소통의 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수지는 음악이 관계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멜로디가 조화롭게 들리도록 올바른 키나 완벽한 음표를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카시는 하나에게 끊임없는 연습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는 의지가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열린 대화는 마치 음악 리허설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갖고 있었고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려면 각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유피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음악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고통과 불협화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모든 사람의 삶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작은 갈등도 공감과 사랑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가정과 음악은 신뢰가 관계를 굳건히 하는 지속적인 학습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공유된 이야기는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것은 악보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음표와 함께 연주되는 삶의 구성이었습니다.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각 음악적 만남에는 새로운 투명성이 스며들어 있었고, 모두가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개척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과 음악은 점점 더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길이 갈라졌던 고통은 극복과 화합의 간증으로 변했습니다. 수진 씨는 피아노에서 나오는 음표를 들으면서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연주되는 각 코드가 회복력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해너는 자신의 음악성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가족 경험과 예술적 자유를 혼합하여 자신만의 편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이 새로운 국면을 축하하는 수단이 되었고, 매 공연마다 새로운 장이 쓰여졌습니다. 배운 교훈은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도 반영하는 음표와 하모니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악과 가족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영혼이 함께 모이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는 집단적 희망과 꿈의 생생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하고, 성과를 축하하고, 친구와 커뮤니티 앞에서 연주하고, 음악과 사랑이 가져온 극복의 정신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각자는 이 길에서 삶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구성이든 함께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화합은 의사소통, 공감, 사랑을 통해 자양분을 얻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음악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당신과 더욱 더 연결되고 싶습니다.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인생 교훈이 가득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